여보세요? 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주 정확히 전화를 해주셨네요. 네, 시간 맞춰서. 네, 제 옆자리에 지금 백카타리나 손엘디 부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 부부가요. 네, 그 부부 얘기예요. 예. 그 남편이 옛날에 그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 입원 2달 한 후로 네, 그 단주를 해서 뭐 하여튼 총각 때부터 저 만나기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단주한 지 한 10년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쪽 남편 얘기지만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두 부부 사이에 네, 서로가 뭐라 그럴까, 상대편한테 무력한 것도 있고 또 상대편 말을 발끈하는 네.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좋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성질부터 먼저 막 내면서 얘기를 해서 네, 자꾸 마음이 멀어져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고 서로가 화목하게 살 수 있나.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는데 네.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지난번에 주고보고는 신부님께 한번 상담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그동안? 나름 어떤 노력이라기보다 일단 단주는 했고요. 네. 좀 칭찬도 해보기도 하고 또 하여튼 노력을 별로 안 하셨네요. 네.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그런가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남편께서 이렇게 예. 버럭 화를 내시고 뭐 큰 소리를 하실 때 예. 자매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냥 말하면 안 될까? 내가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당신도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간혹 한 번요. 네. 내가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아직도 내가 무식하고 모질한 게 많아갖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러면서 미워하지는 않는데 오케이. 나도 몰래 자꾸 그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서 미안해. 그래도 네. 무식한 놈하고 살아서 그런 줄 알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막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저는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이제 좀 모든 게 경제적으로나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웬만해졌는데 네. 애들도 다 출가하고 그렇죠. 예. 걸리는 거 둘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혹시 그래서, 남편께서 막 소리 지르실 때 예, 자매님도 같이 소리 질러 본 적 계세요? 옛날엔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예. 그럼도 환자라는 거 알고 있고 환자요?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 근데 끊으셨다면서 10년 되셨다면서. 끊었어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나름 그 단주 모임에도 가족 모임에도 많이 갔어요. 그렇군요. 애들도 가고 예, 남편도 예. 가고 예. 저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예. 가족 모임에. 네. 자매님,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연세도 높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두 분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부부들이 대화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한쪽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한쪽에서 먼저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예. 싸움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화를 내면 이제 제 아내가 무서워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대화가 끊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아, 화내지 말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할 걸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해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또 싸우고 그래서 대화를 못하고 뭐 이거는 계속 그런 악순환을 거듭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방법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예. 이게 좀 쉽지가 않지만 조금 의지만 조금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려요. 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먼저 두 분이서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 약속을 하냐면 하루씩 이 얘기하고 하루씩 이야기 듣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이제 하루씩 이야기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예.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부인은 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 대답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예. 그 다음 날은 역할을 바꿔가지고 부인이 얘기를 하면 남편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서로 하루씩 얘기하고 듣는 규율을 정해 놓으세요. 예. 이렇게 규율을 정해 놓고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이걸 한 몇 번만 하고 나면 상대방이 마음속에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봤던 방법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로소 대화를 잘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약에 밤에 뭐 한 10시부터 오늘은 내가 이 얘기하는 날 상대방은 듣는 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충분히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론을 피거나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다음날 그 시간까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대답을 하면 화도 내지 않게 되고 감정도 많이 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곤조곤 정리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씩 바꿔가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고 그걸 몇 차례 거듭하면서 굉장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하루씩 듣고 뭐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안 바꾸지만 항상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제 아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 제가 듣고 있다가 그냥 하염없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자기 얘기가 끝났다. 라고 알려주면 그때서 비로소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고 화도 내고 막 이렇지만 그 규율만 깨지 않는 하루씩 얘기하고 하루씩 듣는 훈련을 이렇게 몇 차례만 해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화도 덜 나게 되고 또 화를 냈을 때 후회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 연세도 높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속을 서로 하고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그런 약속을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당신은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자매님 입장에서 이제 또 한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남편분이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남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나한테는 최고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인식시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LD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남편을 연세가 드셨지만 조금 내가 아들 같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엄마의 품으로 딱 품어주시면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모성애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의 사랑을 충분히 주시고 당신은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존중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면 드리는 만큼 제가 존중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존중해 드리면서 또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부각시켜서 남편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게 예.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예. 네, 자매님, 그 하루씩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봐야죠. 네. 근데 혹시 하루가 너무 길면 오전 오후로 나누면 어떨까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요? 하루씩이랍니다. 그거 꼭 예. 그 규율을 지켜가지고 하루씩 듣고 하루씩 말하기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그럼 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씩 정하는 거죠. 예. 네. 꼭 해보세요. 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신부님이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옆에 아, 우리 네. 그 백카타리나 손엘디 부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본론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저희가 이제 그 온갖 쪽에 다 기도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이제 50살 기도를 하고 뭐 각종 기도 같은 거 이런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돌변해가지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구타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아드님이요? 네네. 아드님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나요? 자녀요. 네. 네, 또 작은 아들 있어요. 아들만 둘. 네네.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 강도가 보통 이런 일반적인 그렇게 부모한테 대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때려부셔가지고. 예. 정말 완전히 막 뭐랄까, 이제 때리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막 그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마구 갈기는 거예요. 엄마를?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벽 같은데 방에다가 이렇게 보통에다가 막 그 무통에다가 이렇게 발질질을 막 해대는 거예요. 뭐 예. 머리니 목이니 뭐 가차 없죠. 어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런 게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집안을 다 성물 통상 무슨 이런 거 다 때려부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완전히 집안을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죠. 저는 머리끄댕이 뜯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고 마구 막 물어뜯고 막 완전히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사람의 행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 말릴 수도 없고 이 강도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니까 거의 이렇게 난 죽는구나. 지금 죽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가 돼야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밤낮으로 할 것 없이 잠을 안 재우면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도 않고 밤잠 안 재우면서 밤새 괴롭히는 거야. 밤새 이렇게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 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완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 고개만 까딱해도 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돌변했다고 그랬는데요. 중1 6월달부터 그랬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이 세월이 얘가 30이 넘었어요. 30이에요. 30살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16년, 7년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이제 폭력적이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강제 입원 3번 시켰어요. 아하. 그랬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얘는 3분이 너무 이제 심한 상태라서 3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찰했대요, 계속. 아, 의사 세 그런데 분이. 예. 네네. 근데 결국 결과는 얘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아이다. 건강한 아이인데 뭔가 이제 다른 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여기다 입원시켰을 때 더 심해진다.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퇴원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갔다 와 더 심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 넘게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아빠는 그동안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나요? 아빠도 이제 뭐 막 속수무책인 거예요. 얘가 한 번 하면 막 갈비뼈가 막 나가고. 아이고. 아빠도 맞는 거예요, 그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에 이제 막 어떻게 잡으려고 얘를 막 뭐 어떻게 말로도 하고 몽둥이를 막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니까 뭐 말할 수 없죠. 이 상황은 뭐 집안이 뭐 완전 알쓰라던데서 저기 그 중학교 때부터 돌변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네. 그 돌변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제 그 변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사실 원인 잘 몰라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죽을 정도로 맞은 적 있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나는 죽는구나. 얘가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죽을 정도. 난 이 자리에서 완전 죽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어디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며 왔더래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막 짱짱하고 이렇게 막 완전히 그 작은 체구에 완전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완전히 원래도 좀 다혈질이고 애들이 엄청 무서워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애들이 얘를 딱 지명을 하더래요. 책을 읽으라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획 화가 났으니까 상태가 이제 귀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읽었나 봐요. 지가 질려가지고 애들이 막 크게 읽으라고 이렇게 막 책에다 대고 이렇게 막 크게 읽으라고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선생님 화났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막 애들이 막 기숙말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이제 선생님 화가 났으니까 이제 작은 목소리 읽었는데 너 뒤로 나와. 작은 책을 작게 읽었다고 뒤로 나오라 해가지고 완전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자매님, 제가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네. 그 자매님하고 그 남편분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두 분.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부부 사이는 뭐 이렇게 그냥 뭐랄까 좀 그냥 평범한 스타일이었어요. 평범한 스타일. 네. 그러면 부부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네. 키울 때 그 똑같은 노선을 주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오면 그 아이를 대하는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이 서로 어떤 형태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말을 얘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불이익을 당한 뭐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뭐 다른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 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달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 생활을 하기 싫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가 어떤 부모님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그 생각들로 이렇게 얘기를 대해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좀 자유롭게 키웠어요,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때리고 막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우 엄마 그런 적 없다 둘 다.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기 그 자매님, 네. 그 동생은 어때요? 남동생. 동생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 지금 그 큰아드님을 키우실 때 어릴 때 네. 그런 그 이제 초등학교 때 한번 크게 맞았다. 지금 그걸 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애들이 전체 애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심하게 맞은 다음부터 애들이 얘한테 친한 애한테 근데 얘는 상처받은 게 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애들이 다 멀뚱멀뚱 눈 뜨고 친한 애들조차 그냥 바람만 보고 있었다는 거. 오케이. 많이 이렇게 여기서 죽어가는데 애들이 정말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왕따를 네. 당한 기간이 꽤 오래됐네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그랬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 주셨나요? 한 3개월, 아니 6개월은 아니고 이사 왔으니까 예. 몇 개월 정도인가 봐요. 예.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한 근데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얘 어렸을 때 아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아플까봐 말을 안 했다래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왕따를 당한 그 사실을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니 알았는데 이미 성인 이제 큰 다음에 알은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아수라장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저랑 얘랑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 서로 이제 저도 두려우니까 얘한테 말 안 하고 예. 얘는 이제 계속 폭력적이지만 행사하고 대화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래 애들이 뭐 지우개를 얘한테 던져봐 친한 애한테 예. 너도 한번 얘 때려봐 이렇게 이제 왕따 시킨 거예요. 예. 선생님 때린 다음부터 너도 얘 한번 때려봐. 예. 때려봐. 그럼 걔가 때리고 이렇게 예. 이제 어떻게 해봐. 아이고. 지우개 던져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친한 애한테 그렇게 하니까 걔는 이제 그대로 또 한 거예요. 예. 애들이 겁나니까 제일 이제 무서운 애가 있었대요. 예. 걔랑 얘랑 둘이 이제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예. 걔가 무서우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얘 말을 듣는데 이제 얘는 안 들은 거예요, 걔 말을.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얘가 얘 이제 다른 이제 얘랑 대립관계 있던 애가 얘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자매님, 제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제가 떠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아주 정말 굉장히 전문 교육을 받은 분하고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한 그 배경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상담도 하고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제 자기를 정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아이라면 이제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그 평범하게 잘 자라다가 어떤 그 폭력적인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간 그런 이제 계기가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매님께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뭐 여쭤봤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엄마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아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아이는 그 성장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사랑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말 엄마를 뭐 엄마 아플까봐 걱정하고 오히려 배려를 먼저 했지. 아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될 그 나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랑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아이한테 어떤 피해를 입고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못 해주었던 사랑을 좀 더
더 완벽하게 더 많이 해줄 수 있을까를 남편분하고 같이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야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제시하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랑으로 완전히 메꿔지는 그런 그 사랑의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선행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아이의 폭력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가 폭력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건지 함께 의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잠해졌을 때 아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라는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지금 그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하고 정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보면 어떤 땐 정말 미숙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왕따 당한 것도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키울 때 정말 경험도 없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하면서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를 키워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렇게 그런 말들을 다 꺼집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말문이 서로 이제 트거든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폭력은 없어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네. 없어지고, 이제, 대화를 하죠. 하고 네. 제가 이제, 정말 잘못했다고, 네. 그런 이제 사과를 무릎 꿇고 막 빌고, 네. 아니, 이렇게 엄마가 잘못한 거, 이러이러한 어렸을 때 제가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잘못했다. 용서해주라고. 잘하고 엄마 계시다. 용서해달라고. 네네. 네, 그런 건데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 대화는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예, 되는데, 아이도 완전 자유스럽지 않은 상태라 외부 바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풀어질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 보면은 그냥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어떤 때 건넬 때도 있거든요. 대화를 할 때. 네. 근데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화를 풀어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한테 사랑을 갖고 하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은 폭력이 많이 잦아졌고, 그다음에 대화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혼자 골방에 갇혀서 밖에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골방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정리를 좀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 자식 간에 아들과 엄마 사이에 큰 신뢰를 쌓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작업을 먼저 잘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아이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아무런 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처방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지금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문제는 아드님이 지금 방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까? 내 방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커튼을 다 치고 이제 아주 그냥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못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잠그고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거든요. 먹는 거는요? 그 성당에 가느라고.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먹는 거는 그냥 나와서 먹는데 거의 식사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제 간식 식사를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먹고, 예. 식사를 그러니까 먹고. 지금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폭력은 없어졌다. 네네. 일단은. 네.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는 된다. 아, 네네. 예.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있던 문제는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죠? 그쵸. 예. 자 그러면 그 병원에 세 번. 예. 분노가 너무 심한 상태거든요. 예? 지금도. 뭐. 지금도 분노가 아. 너무 심한 상태라서 예. 이제 굉장히 그냥 민감하고, 예.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예. 그 말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선의를 어떤 얘기를 했다. 예. 그러면 그걸 왜곡해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병원에 3번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제일 최근에, 네. 그러니까 언제예요? 저는 꽤 됐죠. 거의 10년 됐나요? 아, 10년 전에. 네네. 그럼 그 이후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돌봐준 거네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최근이라고 해도 10년 전인데 그때 하여튼 그 의사들은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그죠? 네, 정신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다소 불안증, 사회 불안증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입원할 필요 없이 외래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 치료를 받으라고는 안 하고, 예. 그냥 이제, 그럼 약이라도 처방을 했나요? 약 처방은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계속 안 먹고 있어요. 약도 안 먹고 그냥 예, 그렇게 예. 방에 들어앉아 있다. 네네. 아니, 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요? 예, 예. 무슨 공부를?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란 게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아하. 중학교 때 그냥 공부 전혀 못했죠. 예, 그냥 예. 학교만 간신히 갔다 그냥 오고, 예. 연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 집안이 식대밭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얼마 전에 예. 그 외국 사이트에서 그 코미디언 훈안인가 누가 이렇게 백악관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거를 막 해석을 해주면서 저한테 막 너무 웃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학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직독직해 하는 거예요. 우와, 천재네, 천재.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예. 그리고 그 뉴스 지금도 완전 외국 미국의 그 뉴스 있잖아요. 예. 한국어는 거의 안 보고 예. 그쪽 들어가가지고 뉴스 같은 것도 정보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 같은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TV에서 예. 어떤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 나오면은 그 해석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건데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가 하면 18년 동안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교수가 그랬다는 건데 잘못 왜곡했다. 그거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건 참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방문 닫고 보기가 게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덕후네, 덕후 일종의. 공부를 했나 봐요. 덕후라 그러죠. 요즘에 어떤 취미나 주제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 수준의 다른 건 안 하고. 아니, 해리포터 옛날에 해리포터 5학년 때 예. 그걸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5학년 때인데 예. 이거 영문으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사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아마 수십 번도 더 봤나 봐요. 엄청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봤대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영- 재밌었다고. 예, 네. 영어 덕후네, 영어 덕후. 요즘 그런 말 써요. 그냥 한쪽에 어떤 굉장히 취미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문가적인 그 지식을 얻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생활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미흡하고 근데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돌아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얘기 참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 아빠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입생들 아니 그 이렇게 저기 뭐야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하면은 네.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네. 애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얘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잘잘잘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 이제 좀 얘는 굉장히 해박한데 이제 관계성에서 저하고 특히 엄마 관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에게 굉장히 관심 많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애정을 이렇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제가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안 열리고 제가 이제 혼자 진짜 갇혀가지고 동물에 갇힌 사람 마냥 잊어버리고 차문도 열고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쇼핑하고서 이제 와보면 제 차문이 확 열려 있어요. 닫는 걸 잊어버리고 이 정도로 안 돼. 냉장고도 그냥 열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 열고 그냥 다니고 닫는 거를 잊어버리고 키 뭐 잊어버리고 뭐 구멍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없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아예 뭐 모르겠고 금방 일어나는 일만 제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제가 힘든 상태고, 이제 아들도 힘들고, 이제 지금 아들도 이제 민감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항상 그 두려움, 그게 요즘 많아요. 밤에 어떻게 내가 날 할까? 막 이런 두려움, 이런 거 이제 아직도.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만 지금 대화가 가능한가요? 아니, 아빠하고도 해요. 아빠도 하고. 그러면 근데 이제 분노. 얘는 이제 한 가지 분노가 예,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담을 권해야 되는데 상담도 안 하겠고, 안 하겠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상담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만나면 만날까요, 혹시?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가 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출입을 못 해요, 저희 집.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참, 문도 못 열겠는데 지금 문은 열게 하거든요. 문도 못 열고 살았어요, 아예. 그러면요, 일단은 뭐 심리상담가나 뭐 의사가 누가 가서 뭐 만나건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그러네요. 일단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 제가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덕후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일본에 특히 그런 덕후들이 많은데 방에 들어 처박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뭐 인터넷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그 안에 방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 꽤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거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뭔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킨다든지, 내가 아는,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참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인간과의 그 유대 관계를 좀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저는 제가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막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너무 상처받아서.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왜 해외에 나가면 어차피 또 영어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원한다면. 가서 좀 오랫동안, 아니 뭐, 얼마 동안이나 둘이. 그렇죠. 저랑 둘이, 제가 이제 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제 그때 힘들 때 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얘들 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 생각에. 그러면 그거를 좀 먼저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인간 유대 관계를 넓혀가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만 한 사람하고만 잘 되면 그렇죠. 성공적으로 되면 예. 힘을 얻을 텐데. 예. 네. 그래요. 예. 하여튼 그 영어에 관심이 많다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좀 대화를 시도해보고 또 성지순례 가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예. 네. 네. 하여튼 근데 성지순례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그래요.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